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 지난 영상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첫 번째 댓글에 고정을 해둘 테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보시면 더 좋고, 만약 귀찮으시면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라도 한번 보시면 더 영상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광수 관련 영상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광수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은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잘한 일이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인턴들 또한 못 받은 돈을 받아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다. 다만 그뿐인 거지, 광수가 처음부터 인턴들의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돈 달라고 소송한 것 뿐이며, 누가 흘린지도 모를 글 하나에 속아서 의인이니 전태일이니 하는 건 잘못됐다. 딱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죠. 광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이 최초의 블라인드 글은 과연 누가 작성한 걸까? 어떻게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딱 자기소개가 시작되는 2회 방송에 맞춰서 타이밍 좋게 터뜨린 걸까? 마치 방송에 방해되지 않도록 광수의 직업이 의사라는 스포를 피해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아마 광수나 제작진 쪽에서 흘린 것일 거라고 99% 예상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광수의 미방분 영상을 보고 그 확신이 99.5%까지 올랐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하시면 돼요. 맨 처음 블라인드에 올라온 이 글은 만약 글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다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글도 잘 보면 어딘가로 생각을 몰아가는 부분이 있죠. 15년 전에는 인턴 전공의들 최저시급도 못 받았다. 당직을 세워도 당직비를 제대로 안 줬다. 그래서 이분이 나가면서 병원에 소송을 걸었다. 인과관계를 마치 광수가 전공의들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거기다 솔직히 내용이 좀 오글오글거려요. 그동안 출연자들이 커뮤니티에 스스로를 셀프 올려치기 하는 경우는 정말 많았고, 16기 옥순, 21기 현숙, 22기 영숙 등등 주작 의심이 되는 글에는 어김없이 너 누구누구지? 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냉정하게 이 글도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주작 의심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이 글에서 몰아가는 선구자적 분위기로 인해 주작이 의심된다는 댓글이라도 쓰면 뭔가 엄청난 잘못이라도 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이 당시에는. 주작 의심이 풀풀 나지만 전혀 주작 의심을 받지 않은 글에 이어서 저는 그보다 더 심할 정도로 오글거리는 댓글을 하나 또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글에서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만약 다른 기수에서 특정 출연자에 대해 이렇게 빠른 댓글이 올라왔다면 주작한다는 소리를 수십 번을 듣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블라인드 글로 인해 광수에 대한 안 좋은 글을 쓰기만 해도 열등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작의 냄새가 풀풀 나는 댓글조차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광수가 한 건 내가 못 받은 돈을 달라는 소송이 전부, 나머지 과대포장된 이야기는 이 두 개의 글에서 전부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이죠. 마치 전공의를 위해 불의에 맞서 싸운 투사 마냥 묘사를 하고, 광수가 전문의를 안 딴 것은 의사업계에서 찍혀서 그런 거다. 인재를 떠날 수 없다는 책임감, 마인드만 보더라도 요즘 파업하는 의사들과 비교도 안 된다. 광수랑 비슷한 시기에 의대 다녔던 사람은 다 안다. 의사계의 전태일, 선구자, 레전드다. 이 오글거리는 내용이 전부 이 두 개의 글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다른 출연자에 대한 이런 글이 올라왔다면 주작키 좀 적당히 내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지만, 그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마디 했다간 바로 열등감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광수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입으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 한마디면 끝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느끼는 주작 의심이 99%였지만 이번 광수의 미방분을 보니 의심이 더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미방분에서 광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그냥 블라인드에 처음 올라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현만 살짝 달리했을 뿐이지 그냥 블라인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주작임을 거의 확신하는 상태고, 이후에 퍼진 뉴스 사진들도 광수가 자기 유튜브에 아주 애지중지 모시고 있던 것들인데, 그게 과연 다른 사람에 의해서 퍼진 걸까요? 아시겠지만 광수에 대해 지인이랍시고 미담이라던가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미담이 왜 안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광수를 보셨으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인의 미담조차도 없는 광수에 대해 대체 어느 누가 광수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정성글을 쓸까요?
미담은 없지만 오히려 이런 반박글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 개인적으로 소송에서 돈 받아낸 게 전부다. 그 즈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노력해서 주 80시간 법률안 통과시키면서 당직의 개념이 자리 잡았다. 광수의 미방문과 이 글을 보면서 좀 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광수가 보물처럼 보관하는 KBS 방송분이 있다면 당연히 당시 언론 매체 뉴스들도 존재하겠죠. 자, 이게 광수의 소송 결과가 나온 기사입니다. 2014년 12월 18일 기사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광수가 뉴스 인터뷰 당시 그냥 못 받은 돈 달라고 소송한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에서 잠을 못 자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어요. 돈을 받으면 피곤해도 잠이 안 온다는 소린지 뭔지 모르겠고 구조적인 문제가 고쳐져야 되네 뭐네 하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 돈 얘기 빼고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영상에서 그냥 내 돈 달라는 소송 해놓고 뉴스에서 인터뷰 오니까 억지로 의미 부여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과연 광수가 이 소송으로 무슨 구조 같은 걸 바꾸기라도 했을까? 자, 여기 보시면 2013년 4월 24일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꽤 많이 있어요.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광수에 대한 반박글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기사죠.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일수는 최대 주 3일, 휴일은 주당 최소 1일, 휴가는 연 14일 보장. 물론 유급휴가죠. 당직 수당도 관련 법령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광수의 재판 결과는 2014년 말에 나왔지만 이미 전공의의 처우 개선은 13년 4월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광수는 2심 판결이니까 광수 1심 판결 이후에 결정된 일이 아니겠냐? 자, 그럼 여길 볼까요? 2014년 7월 기사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앞서 지난해 6월 대전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A씨가 K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10개월 동안의 당직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3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 1심 선고는 2013년 6월에 내려졌다는 거죠. 전공의 처우 개선은 2013년 4월 24일이니까 최소 한 달 이상 전에 결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합의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 논의가 된 건 1년도 훨씬 전인 2012년 7월에 이미 주 60시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60시간으로 추진을 했지만 80시간으로 타협을 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광수가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최모 인턴은 2010년 2월부터 대전 A 수련병원에서 10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다 그만뒀다. 최 씨는 10개월간 3,297만 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시간 외 근무와 야간, 휴일 근무 등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A 수련병원을 고소했다. 지난해 12월이니까 이 기사가 언제 나온지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2012년 7월 17일 기사니까 지난해 12월이면 2011년 12월에 소송을 시작했다는 소리가 돼요. 정리하자면 광수는 2010년 2월부터 10개월간 근무했다고 하니까 대략 2010년 11월이나 12월 정도까지 인턴을 했을 것이고 약 1년 뒤에 소송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2011년 12월에 일개 인턴이 인턴 처우 개선도 아니고 추가 수당 달라는 소송을 했다고 전공의 협회가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나요? 심지어 1심 판결이 나기도 약 1년 전이고 당시 병원 측에서는 이 소송을 질 거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결국 이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전공의가 되기 위한 인턴들의 처우 개선은 광수의 소송과 무관하게 이미 그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광수의 소송은 그냥 인턴들이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데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광수의 소송으로 인해 다른 인턴들이 따라서 소송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계속 하는 말이지만 광수가 딱히 다른 인턴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 광수의 소송 이후에 줄 소송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했는데 광수의 소송을 보고 따라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광수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을 한 전문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2014년 7월 2일 기사로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죠.
여길 보시면 이번 소송 결과가 전공의들의 수련병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당직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들이 소송을 하게 된 계기에 광수의 1심 판결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쪽 전공의들은 광수처럼 병원을 때려친 상태가 아니고 근무를 하면서 소송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광수의 기사를 찾아보면서 느낀 공통점은 그 어느 곳에서도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 개선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전부 돈 얘기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한번 볼까요? 2012년 7월 17일 기사입니다.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죠. 최 씨는 인턴의 경우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오는 콜을 대비하거나 수련 규정상 일과 시간 외에도 병원에서 계속 대기하는 시간을 모두 시간 외 근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3월 수련기간 시작을 앞두고 수련 병원들이 개최하고 있는 2월 신입 인턴 오리엔테이션 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수련병원은 2월 교육에 대해 일종의 수습 근로로 봐야 하며 이미 수습 근로에 대한 급여 42만 원을 지급했다고 대응하고 있다. 최 씨는 동의할 수 없다며 2월 교육도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은 전부 인턴의 근무 시간이 과다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부 돈 얘기예요. 심지어 오리엔테이션도 돈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죠. 내가 떠벌리지 않은 거라면 몰라도 이런 글들이 내가 떠벌린 거라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오글거리는 글에서 거슬리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가 전문의를 안 딴 것은 의사 업계에서 찍혀서 전문의를 딸 수 없었다는 것이 업계 공공연한 소문이었음. 저는 이전 영상에서 이 내용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조사를 좀 하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광수에 대한 글 중에서 처음에 가장 궁금했던 건 광수가 왜 인턴을 10개월 만에 때려쳤느냐는 거였어요. 단순히 추가 수당을 못 받는 게 빡쳐서 소송을 하기 위해 나갔다?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수가 소송을 시작한 건 병원을 나간 지 약 1년 뒤입니다. 그렇게 의문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제 궁금증을 해소해 줄 만한 내용을 뉴스 기사에서 발견했어요. 2010년 K대 병원에서 근무하다 전공의 선발에서 낙방, 수련을 그만둔 최 씨는 10개월간 3,297만 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각종 연장 근무 수당을 합치면 1억 1,000여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병원을 고소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많은 생각이 들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수가 전공의 선발에서 낙방했네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공의 선발이라는 게 한 번 낙방한다고 재도전을 못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전공의 선발에서 낙방, 수련을 그만둔 최 씨. 그냥 자기가 전공의 선발에서 떨어지니까 더 할 자신 없어서 때려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때려치고서 빡친 김에 못 받은 돈이 억울해서 소송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요. 만약 광수가 전공의 선발에서 합격을 했다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까요? 그리고 광수의 주장은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간 첫 해부터 10개월째 급여로 1억 1,0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1년차 직장인이 10개월이라고 1억 1,000만 원을 달라는 소리예요. 만약 광수가 이때 전문의 선발에 합격을 하고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해당 병원의 중요한 자리에 올랐을 때 과연 인턴의 수당이 부당하다고 자기가 나서서 부조리를 철폐했을지에 대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아마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은 답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광수가 10개월하고 그만둔 이유가 궁금했듯이 저처럼 궁금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오글거리는 글은 마치 광수가 그런 병원의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스스로가 전문의를 포기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광수가 전문의 시험 자체를 응시하지 않았을 거라는 착각을 해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전에 이 글이 당신의 생각을 홀려버립니다. 사실과 다른 이 내용은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이 글이 제3자에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광수 쪽에서 자신의 전문의 시험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점을 돌리기 위한 수작을 한 거라고 보이시나요? 전문의 선발에 낙방을 한 광수는 그래도 자신이 전문의보다 실력이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의 선발 탈락 후 재도전 생각은 하지 않고 수련 포기, 병원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나는 전문의를 따지 못했다는 자기 합리화, 이 코스로 진행이 된 건데 왜 스스로를 선구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 블라인드의 글이 다른 사람이 떠든 거라면 몰라도 위방문을 보면 스스로가 자신이 그걸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처럼 명숙이한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제가 한 가지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칭찬에 마땅하다. 다만 그뿐이다. 처음부터 그걸 노린 것도 아니면서 선구자 행세를 하는 건 그냥 웃길 뿐이고 남이 해주면 모를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건 꼴불견 그 자체. 내가 걸어가다 남의 다리를 걸었을 때 넘어진 사람이 악질 범죄자였고 나로 인해 뒤따라오던 경찰이 잡았다면 그 자체로 칭찬받아 마땅함. 하지만 내가 해당 범죄자를 잡는데 1등 공헌을 한 건 아님. 만약 영숙에게 얘기할 때 내가 못 받은 돈이 억울해서 이런 소송을 했는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흐흐흐흐 했다면 영숙도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오히려 시청자들은 그래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그렇게 된 건데 되게 겸손하다 생각하고 더 이미지가 좋아졌을 테지만 방송에서도 자기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떠들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두 개의 글도 주작 의심이 크기 때문에 하는 짓이 웃기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글들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광수가 직접 법 공부해서 자신이 일한 근무 기간 동안에 야간 수당, 추가 근무 수당 등을 소송해서 1,000만 원가량 받아감. 이 글을 보면 마치 광수가 혼자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것 같죠? 병원에선 당연히 고문 변호사로 상대를 했을 텐데 말이죠.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나지수 변호사는 어쩌고저쩌고 소송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요청으로 사건을 맡아 진행해온 그는 나 변호사는 최 씨가 혼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전협에 도움을 요청했다.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 망설이는 와중에 김일호 회장이 직접 대전으로 내려가 원고를 만나고 왔다. 그의 결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분명 광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도움을 요청했고 김일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광수를 만나보고 해당 변호사에게 도와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변호사는 고 김일호 회장이 기억나는 날이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이 회장님이 변호사에게 광수를 도와주라고 했을 당시엔 살아 계셨지만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고 이 판결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는 그의 결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며 회장님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이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 주작으로 의심되는 글은 당시 대전협 회장님은 물론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노력마저도 모두 무시한 채 광수가 스스로 법 공부를 해서 혼자 승소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방송으로 공개된 광수의 법학 석사를 소송에 억지로 연관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광수 소송만을 아는 제3자라면 광수가 당시 법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그 소송을 위해 법 공부를 했다는 말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광수의 소송 관련 기사를 거의 다 찾아봤지만 어떤 기사에서도 광수가 이 소송을 위해 직접 법 공부를 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3자인 척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이 글에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광수는 내가 직접 쓴 글 아니다 라는 한마디로 아무렇지 않게 이 모든 걸 자신의 공으로 가로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전협에서는 변호사 비용조차 전부 직접 부담하고 광수를 무료로 도와줬을 확률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 변호사 비용을 받았을 확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개의 글이 같은 사람에 의해 쓰여지고 주작으로 의심되는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개의 글 모두에서 광수가 병원 측에서 받은 돈이 1,000만 원 정도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광수 기사를 거의 다 찾아봤지만 광수의 2심 판결 결과는 1심에서 판결한 대로 당직수당 3,344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에요. 1심에서 판결한 그대로 2심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사에서 이렇게 344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3 하나를 빼먹은 오타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3,000여만 원이라고 대략적인 금액을 표시한 기사도 있었지만 그 어떤 기사에서도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명시한 기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
두 개의 글의 내용을 봤을 때 겉으로는 광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광수와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직접 광수에게 듣고 쓴 글이라고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이 금액은 뭘까? 저는 이 금액이 광수의 통장에 꽂힌 대략적인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광수가 마치 자신이 이 소송에 대해 완벽하게 이겼다는 듯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광수가 병원에 청구한 금액은 1억 1천여만 원입니다. 완벽하게 승소를 했다면 재판부는 이 금액을 모두 인정해서 그대로 지급하라고 했겠지만 재판부가 지급하라고 한 금액은 3,344만 원으로 광수가 청구한 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 완전히 승소한 게 아니라 일부 승소를 했을 뿐이에요. 제가 아까 대전협에서 변호사 비용을 무료로 도와줬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무료가 아닌 일부 금액만 도와줬을 확률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광수가 변호사에게 해당 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실질적으로 남아서 직접 갖게 된 돈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에서 100% 승소를 한 경우 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지만 이렇게 일부 승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가 소송 비용에 대해 어떻게 부담하라고 했는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판부에서 광수 측에도 병원 측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라고 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글에서 언급된 1,000만 원은 재판부가 지급하라고 명한 3,344만 원에서 이런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통장에 꽂힌 돈이 아닐까 싶어요. 광수 측에서 해당 글을 작성 시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실제로 자기 통장에 꽂힌 돈을 기억해서 글에 적었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 아닐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란 얘기죠. 정말 제3자가 적은 글이라면 기사에 나온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고, 정말 이 건이 의사들 사이에서 유명해서 소문이 돌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나온 3,000만 원이 언급되어야지 뜬금없이 1,000만 원이 나올 이유가 없음에도 신기하게 두 개의 글에서 모두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글이 주작으로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이 인턴 과정이 교육의 연장이라고 보면 그게 꼭 부당한 일인 것인가? 어쨌든 인턴은 직접 환자를 상대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하지 말라고 말려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던 중 제 알고리즘에 이런 영상이 떠서 보게 됐는데 현직 치과 의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이걸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 어떻게 보면 전공의는 이걸 단순히 근로로만 보는 게 맞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자기 개발의 시간이기도 하다. 당직을 한다고 해도 공부를 한다거나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걸 온전히 근로라고 주장하기는 애매하다.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나가서 벌면 충분히 벌 수 있다는 생각.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른 인턴들도 어차피 나가면 큰 돈을 만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거라고 했죠. 제가 어렸을 때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의사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사람들은 저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어차피 나가면 큰 돈 벌 의사가 당직 수당 달라고 소송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광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다른 인턴들은 결국 자신이 노력해서 전문의가 되어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몇 배 이상 벌 자신이 있었지만 광수는 전문의 선발에서 낙방했기 때문에 전문의가 되어 그 돈을 회수할 자신이 없어서 소송을 한 건 아닐까요? 참고로 왜 남의 채널 영상 내용을 무단으로 퍼오냐고 뭐라고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허락을 받고 가져온 영상입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과연 정말 광수의 주장대로 1년차 인턴에게 광수가 주장하는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번 광수의 미방분을 보시면 영숙이 판을 깔아주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광수님의 인생 이야기. 영숙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분명 광수가 내 이야기를 하면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넣었겠죠. 이따 데이트 장소에 가면 그때 이야기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요. 이게 미방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은 당연히 제작진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미방분이지만 그런 빌드업은 또 미방이 된 거죠.
남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자신이 물어보게끔 한 광수가 정말 겸손하고 의사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일까요? 그 다음 대답이 더 재밌습니다. 어떤 부분을 풀어갈까? 이미 머릿속에 대본이 다 있을 텐데 마치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생각하는 연기가 어설프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노동운동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냥 추가 수당 돈 달라고 소송한 일을 자기 입으로 노동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전태일 열사가 한 일이 바로 노동운동이고 그분은 노동운동하셨어요. 이래도 해당 글에서의 전태일 언급이 정말 다른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겸손하지는 못할 망정, 방구로 치면 키스나서 뽀록으로 들어간 걸 가지고 처음부터 노린 거라고 우기는 꼴이에요. 광수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하지 말라고 증명하라 마라 고소협박을 하고 다니는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중 사실과 다르더라도 자신에게 이득인 건 바로잡지 않고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하라며 고소협박을 하는 게 맞는 행동인가요? 광수님, 당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할 거라면 최소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한 일은 아니고 정당히 받아야 될 돈을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다른 인턴들에게 좋은 판례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겸손하게 사실을 바로 잡았어야 하고, 이 글에서는 나 혼자 한 일 아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대전협 회장님의 도움이 컸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고, 전문의를 안 딴 게 아니라 이미 한번 떨어졌었고 그 뒤로는 도전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밝히고, 의사 업계에 찍혀서 전문의를 딸 수 없었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정정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전문의 시험에 재시도를 했는데 정말 의사들의 견제가 있었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첫 시험에서 낙방한 후에 바로 수련을 중단했는데 찍히긴 대체 어떻게 찍힐 수가 있을까요? 인재에 떠날 수 없다는 의사, 책임감, 파업하는 의사와 다르다, 이것도 틀렸고요. 저 파업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병원은 안 했는데 저만 했어요. 이렇게 밝히셔야죠. 이 부분이 정말 고약한 부분이에요. 자기 혼자만 파업을 했으면서 다른 인격체를 만들어서 파업을 하지 않은 사람인 척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전태일, 선구자, 레전드 그런 거 아닙니다. 과찬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 먼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직접 정정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따지셔야죠. 같은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도움되는 건 괜찮고 해가 되는 건 안 된다? 그런 논리인가요? 이번에 공개된 광수의 미방문 영상의 조회수는 이전에 광수가 전태일 열사가 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폭망 수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광수를 전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제작진이 왜 광수의 소송 내용을 본방이 아닌 미방으로 뺐을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찾아볼 정도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부 광수의 소송에 대해서 아시고 계실 테지만 이 정도 열정이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유튜브에서까지 이런 영상을 찾아서 보지 않아요. 분명 낯소를 TV로 시청하는 분들 중에 아예 이 소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럼 제작진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본방으로 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유튜브에서 이걸 찾아보는 분들은 다 아는 소송 내용을 왜 굳이 미방으로 뺐을까요? 제 생각에 제작진은 광수의 이 소송 관련한 여론이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을 걸 직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본방으로 방송했을 때 추후 문제나 논란이 될 걸 우려해서 미방으로 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광수를 전태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썸네일에 소송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회수도 광수에 대한 뽕이 가득 찼을 때랑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남들은 인턴 과정에서의 근무를 배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며 학문에 정진할 때 광수는 내가 왜 돈도 못 받고 이 짓을 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불만만 가득 품은 채 그 배움의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전공의 선발해서 낙방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광수님, 당신이 그냥 내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했을 뿐이었다고 말을 했다면 아마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작이 아닌 척 슬그머니 자신이 모든 걸 바꿨다는 듯한 정보를 흘리고 그곳에 거짓 정보를 섞어서 소송은 나 혼자서 이뤄냈고 나는 파업하는 의사들과는 격이 다르며 전문의를 안 딴 것은 의사들에게 찍혔기 때문이라는 소리를 흘린다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당신은 겸손한 천재가 아니에요. 겸손하지도 않으며 천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의 연기를 보면서 정말 겸손하다고 속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처럼 속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당신이 만약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전문의 선발의 낙방한 사실조차 숨길 수 있었겠죠. 결국 당신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당신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전문의 선발에 낙방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을 했다면 당신은 더 좋은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재도전을 하지 않은 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며, 그런 자신의 행동을 나는 소송을 해서 찍혔기 때문에 전문의를 딸 수 없는 거라고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서 자유해봤자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세컨 아이디 수두룩 돌리는 거 너무 티나니까 좀 적당히 하세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줄 겁니다.